이 의자라는 제품은 워낙 브랜드도 많고 브랜드마다 이 제품도 너무 다양하고요. 기능도 많아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선택이 굉장히 어렵죠. 그 중에서도 체구가 작은 분들이 의자를 고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내게 맞는 의자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구가 작은 분들은 의자를 고르실 때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의자의 높이, 좌판의 길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의자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신발에도 옷에도 사이즈가 있는데 의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냥 프리 사이즈처럼 단일 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허머밀러, 에어론과 같이 고가 의자인 경우 사이즈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범위에서 벗어난 신체 사이즈를 가진, 특히나 체구가 작은 분들은 의자의 높이 조절, 등받이 좌판 조절 등을 최대한 당겨도 앉았을 때 이 불편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자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중심봉과 좌판의 두께입니다. 중심봉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자가 너무 높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경우 의자의 중심봉을 교체해서 의자 높이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가 있죠. 이 중심봉만 따로 사서 교체할 수 있긴 한데요. 중심봉 교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결합된 중심봉을 빼려면 망치로 두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새로 의자를 구매하는 경우 조립하기 전에 중심봉의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354 중심봉으로 검색을 하셔서 길이가 짧고 직경이 같은 사이즈가 있다면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가치가 있죠. 의외로 저가 의자 모델에도 좌판 쿠션의 두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쿠션이 얇은 걸 쓰게 되면 엉덩이가 조금 베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중심봉 교체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쉬 타입의 좌판인 경우 쿠션 타입보다 오히려 두께가 더 두껍더라고요. 왜냐면 의자에서 이렇게 띄워야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이죠. 이 경우엔 얇게 세팅할 수 있는 구매 옵션이 없어요. 중심봉의 길이와 좌판의 두께도 얇게 세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지면에 뜨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사실 앞선 두 가지 방법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풋레스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다리 받침대, 발 받침대라고 하죠. 오히려 중심봉 교체나 좌판 두께 교체보다 이게 더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앉아서 일하는 동안 의자의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발 받침대 역시 의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계속 발 받침대를 이동시켜 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이 발을 왜 지면에 닿게 두어야 하냐면요, 발이 지면에 떠 있는 경우 체중이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더 가게 됩니다. 허벅지 안쪽에 체중이 또 계속 실리게 되면서 하체가 압박되기도 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어 다리도 저리게 되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에도 상당히 무리가 가게 됩니다. 무릎 관절이 종아리와 발의 무게를 계속 떠안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판의 길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좌판의 깊이보다 엉덩이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길이가 더 짧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이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오금이 저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바르게 앉기 위해서는 허벅지 안쪽에 이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분들이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문제는 이 좌판의 길이도 대부분의 의자가 표준 사이즈로 나온다는 겁니다. 좌판의 길이를 선택하지 못하는 대신에 좌판이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대신 이런 경우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약 30만 원 언저리라면 좌판이 앞뒤로 움직이는 의자를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가격이 부담이 되거나 혹은 좌판을 등받이 끝까지 밀어 넣어도 허벅지 길이를 넘어서 오금이 저릴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에 쿠션을 받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요새는 자동차 등받이 쿠션이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쿠션들을 구매하셔서 등에 받치게 되면 좌판의 길이를 보정할 수 있게 되죠. 만약 등받이의 편안함을 보고 기존의 의자를 구매하셨다면요,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냥 비싼 의자 사면 사이즈고 뭐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 의자계의 3대장이라고 일컫는 의자들이 있죠. 바로 허먼 밀러 에어론, 휴먼 스케일의 프리덤, 그리고 스틸 케이스의 립체어인데요. 이 의자들의 가격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 세 개 의자 중에서 오직 허먼 밀러만이 사이즈에 따라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사이즈 A타입을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요. 여기서 A타입은 키가 160cm 이하, 그리고 몸무게가 55kg 이하인 분들에게 권장되는 사이즈입니다. 만약 키가 180 이상인 분들이라면 C타입이 권장이 되는데요. 제가 리뷰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니까 국내 기준으로 신장이 한 177cm 정도 되는 분들도 B사이즈 좌판이 애매하게 작아서 다리가 저리다라는 의견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 A사이즈인 경우 좌판의 높이가 374mm에서 482m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직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본인의 엉덩이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374mm에서 482mm 범위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실내화 또는 신발을 신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판의 길이는 406mm인데요. 허벅지, 무릎 안쪽부터 엉덩이 뒤 끝부분까지 의자가 닿는 부위의 길이를 잘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25mm, 즉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여유는 있으셔야 합니다. 이 휴먼 스케일 프리덤 모델인 경우 좌판의 높이가 409mm에서 514mm 범위인데요. 허먼 밀러보다 35mm 정도 높은 설정입니다. 35mm? 별거 아닌데?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허먼 밀러 에어론 B 사이즈 좌판 높이가 406mm에서 520mm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옷으로 따지면 미디움 입는 사람이 라지 사이즈 입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겠죠? 휴먼 스케일 경우는 허먼 밀러 에어론과 다르게 좌판의 깊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없는 대신에 이 기능이 있는 거겠죠. 좌판의 길이는 450mm에서 510m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먼 밀러 A 사이즈보다는 44mm나 더 기네요. 스틸 케이스, 립 체어인 경우 의자 높이는 394mm에서 521mm로 허먼 밀러 에어론 A 사이즈보다 최소 높이는 10mm 높고 최대 높이는 40mm 가까이 높네요. 좌판의 깊이는 401mm에서 477mm로 좌판의 최소 깊이는 허먼 밀러 에어론 A 사이즈보다 5mm 짧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의자 3대장의 장단점을 한번 짧게 짚고 가볼게요. 이 에어론의 장점은 메쉬 소재라서 통풍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정자세를 강조를 합니다. 게다가 알루미늄 소재를 선택할 경우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다른 의자에 없는 포워드 틸팅 기능이 있습니다. 의자가 앞으로 살짝 5도에서 6도 정도 기울여지는 이 기능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에 따라서 A, B, C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머리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서드파티 제품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좌판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메쉬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요추 지지대 높이 조절이 불가능해요. 다음으로는 휴먼 스케일입니다. 휴먼 스케일의 장점은 등판과 좌판이 넓어서 덩치가 큰 사람이 쓰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공통된 장점인데 예쁩니다. 그리고 뒤로 제꼈을 때 몸을 잘 받쳐준다는 리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뒤로 몸을 이렇게 제꼈을 때 몸을 굉장히 잘 받쳐주는 느낌이다 라는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단점으로는 이 틸팅, 즉 의자가 앞뒤로 움직이는 요걸 고정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틸팅 시에 허리가 좀 뜬다는 의견도 있고요. 포워드 틸팅, 앞으로 의자를 이렇게 기울이는 기능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암레스트, 이 팔걸이의 자유도가 조금
낫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스틸 케이스 립 체어입니다. 장점으론 정자세 그리고 편한 자세 둘 다 잘 받쳐준다. 뭐 정자세인 경우 에어론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리뷰가 많았고요. 그리고 에어론 휴먼 스케일보다 이 착좌감이 조금 더 편한 것 같다는 리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등판도 넓은 편이고 좌판이 굉장히 폭신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런 게 장점이 되겠죠. 이 단점으로는 가격에 비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5만 원짜리 의자 같은 뒤태? 그리고 메쉬 타입이 없고요. 포워드 틸팅 기능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의자 사이즈를 찾아다녔냐면요. 제 아내의 키가 153cm예요. 평균보다 한참 아래죠.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붕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 자꾸 양반 다리를 하게 되고 좌판이 길어서 다리를 펴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면서요. 의자의 가격을 떠나서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어떤 의자에 앉아도 불편함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앉는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는 행위 자체가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체구가 평균 사이즈보다 작은 분들을 위한 의자 고르는 방법, 그리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팁들, 그리고 의자 3대장이죠. 허먼 밀러, 스틸 케이스, 휴먼 스케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아마도 의자 3대장을 꼭 써야 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의자에 앉았을 때 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통증이 있다면 이 최상급 의자들의 돈을 쓰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꼭 비싼 의자가 우리 몸에 딱 맞는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의자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의자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다음 영상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